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모집단. 그럼 여기서 모집단의 조사 방법이 두 가지 있다라고 했지. 전체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는 때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 혹은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 수학 시간에는 일단은 표본조사를 위주로 배운다라고 했죠. 전수조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얘네 그냥 다 조사해서 평균 분산 구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도 했고 이산확률 분포나 뭐 이런 데 많이 했어요. 표본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걸 임의 추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맞죠? 임의 추출은 수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이상적이게 표본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뭐 성적을 조사하는데 공부를 잘해 보이는 애들만 냅다 뽑고 정신적으로 놓은 애들만 냅다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가리고 지나가다 랜덤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임의 추출. 그리고 임의 추출의 방법 자체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죠. 복원 추출이 있었고 비복원 추출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할 거냐,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수학 시간에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아까 오늘 질문도 받았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스몰 n이라고 쓴다라고 했고 맞지? 그러면 나는 뭘 조사하고 싶은 거냐면 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조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스몰 m,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표본을 이렇게 빼서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을 때 이 n개의 표본의 평균이 있겠지? 걔를 뭐라고 쓴다고? x바. 이게 표본 평균이었고 이 뽑아낸 표본에서 이놈의 분산을 S제곱, 모분산이랑 구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쓴다라고 했죠.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주의하실 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 표본 분산은 원래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을 다 더하고 별량의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얘는 별량의 개수가 지금 n인데 n으로 나눈다고 n-1로 나눈다고 n-1로 나누는 건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지? 증명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 대학 수준의 수학 내용이니까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럼 표본을 여기서만 조사하냐? 아니 여기서도 조사할 수 있어요. 또 조사를 해. 그럼 이놈도 표본 평균이 나올 거야. 그지? 얘랑 얘랑은 같다는 보장이 없죠. 없으니까 제가 편의상 1이라고 하면 여러 번 표본 조사를 했을 때 이놈들의 평균을 뭐라고 부른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다시 이놈들의 분산을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그리고 저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결론 이건 외워달라고 했죠. 얘는 뭐랑 같음이 알려져 있다고? 모 평균과 그냥 같대. 고교 수학에서 증명은 없으나 얘는 모 분산을 뭘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얘는 루트 씌워준 거니까 그냥 가볍게.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죠. 완벽하게. 왜냐하면 이걸 외우셔야 표준화하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식을 잘 보면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더 분산이 작게 나온다라고 했죠. 작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왜 작게 나오는지 제가 증명을 하진 않았으나 뭐 일상 제가 그냥 예시를 들면 일상생활에는 차은우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뭐 지호처럼 이쁘게 생긴 애도 있겠지. 트와이스예요. 네. 지호처럼 이쁘게 생긴 애도 있겠지만 제가 랜덤으로 여기서 길 가다가 3명을 뽑았는데 1명이 차은우, 1명이 원빈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했죠. 필연적으로 모집단은 별 신기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표본을 뽑아서 그 평균을 보면 얘는 그렇게 분포 상태가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모분산보다는 작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만큼, 얼만큼 작게 나오냐?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만큼 작게 나온다라고 받아들여 달라고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됐대.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모평균의 그럼 추정은 뭐냐? 여기 추정이라는 말은 뭐 국어적인 의미, 여기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뭐라고 써 있니? 맨 첫 줄.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알지 못할 때 표본 이용하여 추측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평균의 추정은 결국 얘네 둘을 몰라요. 저는 m이랑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지만 얘는 모평균과 모분산 말합니다.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야. 모르니까 추정을 하겠지. 뭘 이용해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추측해내는 걸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얼굴들이 다 썩어 있는데 앞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표본 조사를 한 거예요.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한번 뽑고 여기서도 한번 뽑고 여기서도 한번 뽑고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한 거고,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해. 자,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 여기서 제가 하나의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전체를 예상하는 거야. 잘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요리 같은 거 본 적 있니?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어제 배웠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당신들이 라면이든 미역국이 됐든 된장국이 됐든 끓인다라고 해봅시다. 끓이면 뭐 야채를 넣고 볶고 뭐 된장찌개면 된장을 넣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하지? 국자를 휘 한번 저은 다음에 간을 보지 않아? 간을 왜 보니? 이 전체 내 요리를 예상하려고 간을 보는 거죠. 간을 보는데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 국그릇 통째로 마시는 사람 없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수학은 아니지만 입천장이 튀거나 내가 먹을 국이 없죠. 그냥 간 보는 행위라고, 간 본다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부정적인데 간 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국자로 휘휘 적는 걸 이미 추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소금을 여기다 딱 넣고 소금 뿌린 데만 이렇게 떠먹으면 짜겠지. 정신병자고 소금을 넣은 다음에 저을 거 아니야. 잘 섞은 후에 뽑아내는 걸 이미 추출이라고 수학 시간에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로 표현하는 거고, 이제 한 숟갈을 먹었어요. 먹어서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고 뭐 짜면 물을 더 넣고 하겠죠. 그게 간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학 시간이니까 저는 요리로 예를 든 거고, 간 본다라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집단의 모평균을 예상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시 여기 스몰 m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평균이라고 하지만 추정에서는 모평균을 나타내는 그냥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돼. 우리 똑같은 문자를 써도 단어마다 다르잖아. 소수라고 해도 0.2를 소수라고 할 때도 있고 2, 3, 5, 7을 소수라고 할 때도 있듯이 그냥 이 단원에서는 모평균이 스몰 m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병신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모평균의 추정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확률 구할 때 마지막 순서는 고정이었어요. 표준화한 후에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읽어내면 되지. 그거를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화의 역과정. 그냥 표준화의 역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제가 한 번만 해볼게.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건 뭐 저도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한번 보고 적을게요. 이거는 확률 분포표에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외우진 않아. 여러분들이 뭐 만류인력 상순위, 아보가드로의 순위 그런 거 안 외우잖아. 요즘은 외우나? 뭐 아무튼 이렇게 이건 표에 이렇게 나와 있대. 어떻게 구해요? 하지 마. 이거 알려면 뭐 대학교 수학과를 가든지. 잘 봐. 근데 이 Z는 무언가를 표준화해서 나온 거 아니니 지금? 무언가를 표준화해서 나온 거야. 어떤 확률 변수를 표준화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떤 확률 변수를 표준화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모평균의 추정에서 포인트는 딱 한 번 표본을 이쁘게 뽑아서 그걸 조사하고 전체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걸 조사를 해서. 그러면 얘는 뭘 표준화를 한 거냐? 아마 이 과정을 거쳐서 Z가 됐을 거라고. 혹시 늦게 온 신입생들 기억이 안 나시면 보내드린 동영상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건 뻥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Z가 나오지 않았겠어? 이렇게 해서 Z가 나왔을 거예요. 나왔다고 해줘. 여기 용어는 좀 화려한데 막상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추정하는 거라고? 모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이 부등식에서 가운데 뭘 남겨야 돼? 스몰 m을 남겨야 될 거예요. 스몰 m을 남길 텐데 그럼 얘는 표본의 크기 당연히 양수고 표준 편차 양수니까 당연히 갖다 곱해도 부동항 변화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네 순서 이렇게 바뀌겠고 이게 1로 가고 이게 1로 가겠지.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곱하고 다 얼마 더하면 되겠어? 얼마 더해? x 바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표준화를 반대로 하고 모평균을 기준으로 제가 식을 바꿔 썼습니다. 이건 표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자, 잘 봐.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기호로 이렇게 표시했고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원래 x바가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인데 제가 한 번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지. 여러 개의 표본 평균들이 아니고 한 번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바랑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통 스몰 x를 많이 써요. 그냥 그렇대. 여기 또 증명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오케이. 눈빛들이.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제가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표본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표본의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내가 16명 조사했으면 16이고 25명 조사했으면 25이에요. 서서 돌아가셨다. 듣지 마. 자, 이거는 근데 원래 용어로서는 뭐라고? 모 표준 편차. 그럼 약간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기네. 아니, 모 평균을 모르고 모 분산을 몰라서 예측을 한 다음에 모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책에 살짝만 메모를 해놔. 이거는 교과서에 길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얘는 그냥 고교 수준에선 주어지거나 모 표준 편차는 혹은 얘가 주어지면 얘로 대체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그게 이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대체해서 써도 된다. 제가 S라고 쓴 건 이 S는 뭡니까 그럼?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원칙적으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몰라서 추정을 하는 건데 이 식을 이렇게 써보면 약간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얘는 그냥 주어지거나 얘가 안 주어지면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써도 좋다. 자, 그럼 다 해결됐어. 이거 구할 수 있고 주어지고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해석만 하면 돼. 내가 한 번에 표본을 조사했을 때 모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예요. 확률이잖아 이거. 오케이? 잠깐 다시 앞에 P를 붙이면 이거 만족시키는 확률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모 평균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99%라는 얘기, 0.99라는 얘기잖아.
맞죠? 이제 여기서는 용어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거를 신뢰도 몇 %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 왠지. 99%. 이렇게 추정하는 걸 신뢰도 99%로 추정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지금 제가 칠판에 5번이라고 적혀 있는 신뢰 구간은 어디를 신뢰 구간이라고 할까? 제 이 부등식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생각을 해봐. 제가 이 한 클래스라면 성적을 예시로 따지면 제가 전수조사 할 수 있겠죠. 수학 성적의 평균 전수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표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한 3명만 뽑아서 조사를 한 후에 3명의 평균, 3명 점수의 표준 편차, 여기는 얼마 써야 돼 그럼? 3을 쓰면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을 99%로 추정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의 상식과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만약에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럼 신뢰 구간은 커질까 작아질까? 신뢰도를 낮추면 좀 내가 말을 병신같이 했나 봐. 자, 잘 봐. 당신들이 수학 시험을 봤어. 나는 당신들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80에서 85라는 걸 확신한다. 라고 했더니 저기서 이제 토토 베팅하는 사람이 와서 너 뭘 걸 수 있는데 뭐가지 걸 수 있냐? 쫄려 안 쫄려? 쫄리지? 이거는 죄송한데 한 80%로 제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지를 넓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래도 수학이 좀 거의 이상한 사람 수준은 아니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평균이 40에서 100 사이에 있다라고 99% 확률로 추정한다 라고 하면 무리가 없겠지. 이건 지금 직관적으로 납득을 시켜드리는 거야. 필연적으로 신뢰도를 넓히면 구간은 넓어질 수밖에 없죠. 대충 추정해야 되잖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충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확률이 만약에 0.95가 된다. 그럼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레인지는 좁아져야 되는 게 맞지. 더 세밀하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여러분들 뭐 앞으로 일기예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많이 볼 거야. 뭐 표준 편차 얼마로 뭐 추정한 결과다라고 많이 볼 텐데 이 신뢰도가 높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그냥 대충 추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때려 맞힐 수 있죠, 이건. 이거 못 맞히는 애가 있겠니? 아니, 여기 그래도 학원 왔는데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평균이 40에서 100은 나오겠지. 이건 거의 99%예요. 근데 더 세밀하게 추정하려면 제가 더 여러 명을 조사해야 되고 이 퍼센테이지는 필연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기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제가 몇 개의 예시 문항을 좀 볼 거고 요거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죠. 용어를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말해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x반은 없어지겠죠. 지금 이 식에서 이렇게 되겠지. 얘에서 얘 빼면 이거 똑같은 2번 더한 거니까. 맞죠? 자, 이제 용어 하나 외웁시다.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 0.99일 때 표에서 읽어낸 숫자가 2.58이었어요. 여기가 0.99가 아니라 0.95가 되면 이 숫자는 바뀌겠지. 바뀝니다. 그죠? 이거랑 이거는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인 거고 내가 몇 명을 조사할 거냐 그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정하기 나름이고 얘는 그러면 이 신뢰도와 연관된 애 아니야?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바뀌면 2.58도 바뀐다고. 이걸 우리가 여기 써 있는 숫자를 신뢰 상수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신뢰 상수. 신뢰 상수.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외워. 항상 이 모양이지.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고 k는 신뢰 상수. 몇 퍼센트로 추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n은 표본의 크기. 얘는 원래는 모 표준 편차지만 추정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는 약간 일상생활에서 직관적인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이것만 보더라도 예상 가능합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지금 제가 구한 거죠. 범위. 그럼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작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제가 더 여러 명 조사했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 명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전체 평균에 근접한 레인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 범위를. 당연히 얘는 작아져야 돼요. 그냥 이건 외우는,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만 알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n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야 돼요. 반대는 제가 굳이 적지 않을게. 그 다음에 K가 커지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지. 신뢰 상수라며. K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져야 되죠. 얘는 분자에 있는 애잖아. 이게 당연히 뭐라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대충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난 당신들의 평균이 뭐 20점에서 100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외우는 식이 아니라 요 신뢰 구간의 길이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거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표준화의 역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표준화의 역과정으로. 그냥 냅다 때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표준화를 반대 방향으로 하자라는 거. 자, 여기 문장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59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표본 16개를 이미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40이다. 지금 이 단원의 용어로 써볼게. 표본 16개, n이 16. 이 16개의 표본 평균이 40이라는 얘기지. 여러 번 조사한 게 아니고 표본을 여러 번 조사한 게 아니라 16개의 평균이 40이니까 이 단원에서는 스몰 x바라고 쓰자. 예전 교육과정에서 그냥 라지 x바라고도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천천히 해볼게. 이게 모집단의 분포 상태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은 똑같아. 근데 여기는 64. 모 분산을 뭘로 나눈 거? 16으로 나눈 거. 이렇게 쫓아가야 되지.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여기 써있는 애 뭐라고 부른다고? 신뢰상수. 0.95라고 써있으면 몇 퍼센트로 추정했다는 얘기니? 95%로 추정한다라고 한다고. 자, 이건 한 번은 제가 과정을 다시 복기해 볼게요. 가운데가 원래 Z였는데 무언가 표준화해서 Z가 됐을 거라고. 그 무언가가 뭐냐?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빼고 얘가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렇게 나눈 거라고. 그럼 다 2를 곱하고 x바를 빼면 되겠네. 근데 x바가 얼마라고 그랬니? 40이라고 했죠. 40. 표본 평균.
맞죠?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뭐 순서는 똑같을 거고 그럼 다 2 갖다 곱하고 40을 더하시면 되죠.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고 모평균이 이 부등식을 만족할 확률이 0.95, 즉 이걸 95%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실내 구간을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적을 필요 없이 얘만 적으면 된다. 맞죠? 몇 번 나오니 그럼? 4번 나옵니다. 저는 계산을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자, 4번 36.08 이상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이 있다면 이쪽이랑 이쪽에 써 있는 수는 어디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항상?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40에서 이만큼 뺀 거고 40에서 이만큼 더한 거니까 항상 여기 써 있는 두 수는 표본 평균 기준 좌우 대칭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얘랑 얘랑 정가운데 얘가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짜짜짜. 여기는 용어는 좀 살벌한 용어들이 많아요. 용어는 살벌한 용어들이 많은데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익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한 번만 잘하시면 여기는 학교 시험이 거의 수능 시험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통계 단원은. 자, 제가 하나만 한번 풀 수 있나 볼게요. 600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600번. 그러면 빨리 해볼게요. 두 표준화의 역과정이라는 거 이해하셨다면 결국은 마지막에 지금 실내 구간을 물어봤는데 계속 이 모양 나오죠. 이거 아니야? 한 두어 번 계산하다 보면 그냥 이게 저절로 외워지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 문제에 나온 걸 그대로 기호로 써볼게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그럼 얘는 이 표준 편차 5는 그냥 주어진 거죠. 모 표준 편차예요. 저건 내가 구한 게 아니고 모 표준 편차가 5라고 주어졌고 표본의 크기가 25고 표본 평균이 11.72고 그 다음에 95%로 추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데려와야 돼? 이거 데려와야 돼? 왼쪽이에요. 얘가 실내 상수 K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끝입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서 가끔 1.96이랑 2.58을 그냥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 없고 이것도 학교마다 여기를 근사값으로 그냥 2로 주어지면 2로 계산하시면 되고 얘도 2.6으로 주어지면 2.6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야. 저건 무조건 주어집니다. 100%. 그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됐든. 자, 그럼 이거 다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겠죠. 제가 그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할게. 구하면 몇 번 나오니? 2번 나왔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나왔대. 나왔다고 합시다. 자, 작년 행식인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작년 문제니까 60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문장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어느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일단 물고기의 길이가 확률 변수가 되겠고 정규분포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제가 단위 생략하고 쓰면 주어진 거고 물고기 16마리를 이미 추출했대. N은 16 되겠고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 일단 실내도 95%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다르게 주어졌네. 어느 걸까? 이걸까? 이걸까? 이거지. 이거 곱하기 2하면 되지. 아까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였고 여기다 딱 곱하기 2하면 0.95니까 이게 실내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건데 뜬금없이 얘랑 얘랑의 합이 주어졌어요. 합. 아까 이 둘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 둘의 정확히 가운데를 찾으면 뭐가 나와야 돼? 표본 평균이 나와야 돼. 즉 2분의 실내 구간의 양끝, 이 가운데가 x바니까 x바가 얼마란 얘기요? 50이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를 얻어낼 수 있으면 끝이야. 그러면 지금 스몰 a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스몰 a는 실내 구간에서 왼쪽 말하는 거죠. 왼쪽이면 머릿속에 이거구나. 이게 실내 구간에서 왼쪽에 써 있는 애 아니야? 지금 다 구했지. 이거 50이고 K는 1.96이고 표본의 크기 16이니까 이거 4고 5고 이렇게 되겠지. 이거 구하시면 뭐 나오니? 2번 나옵니까? 2번 나올 거예요. 나오셔야 되고 이 비슷한 문제들이 사실 꽤나 많고 자, 저는 이제 조금 확장판을 한번 볼게. 여태까지 했던 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실내도 99%랑 95%만 하냐? 82%, 87%는 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21번이 이 기본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 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일단 모 표준 편차는 12네. 표본의 크기는 36이라고 주어졌고 알파 퍼센트, 이번에는 신뢰도를 구하라는 문제죠. 지금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얘랑 둘이 더하고 얘랑의 정 가운데가 얼마니? 90 아니야? 딱 봐도 90이죠. 이게 숨어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럼 신뢰도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항상 신뢰도 문제가 나오면 신뢰상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놈은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신뢰 구간의 길이로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자연스럽게 외우셔야 돼. 이제 2k 루트 n분의 시그마야.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말하는 거죠. 8.2지, 8.2. 맞아? 이제 다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야 되니? 저는 지금 K를 구하는 거고 2로 약분하면 이거 4.1이고요. 그러면 K는 4.1 곱하기 이걸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이거 2분의 1이니까 2.05지. 그럼 실내 상수라는 애가 어디 짱 박혀 있는 애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맞지? 여기 써 있는 애가 2.05래. 그럼 0부터 2.05까지가 0.48이니까 마지막 주의하실 점은 48%로 추정한 거니 이게? 2배입니다. 더블. 96%로 추정한 거죠. 맞아요? 그럼 일단 알파는 96이 되겠지. 96%로 추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X반은 아까 여기서 구했죠. 90이라고. 둘이 갖다 빼시면 6 나오죠. 2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는 지금 한 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더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더 편할 거야.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 물어보는 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정도는 완벽히 외워주셔야 돼. 다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그럼 지금 95%를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물어보래요.
이게 실내상수지. 이거 딱 따블하면 이거 0.95니까 실내상수가 1.96이 되겠고 표본의 크기는 400개 추출했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400이면 여기 25겠고 여기서 보면 주의하실 점. 지금 저 전기분포를 이렇게 따른다라고 했으면 모 표준 편차가 얼마니? 2지. 이거 모 분산자리지. 모 표준 편차는 지금 2입니다. 자, 이거 구해주시면 되죠. 자, 구해보시면 0.392 나온대요. 0.392 나오니? 뭐 나오겠지. 자, 요거 일단 여기는 보면 63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631. 딱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 다음 전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E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실내도 99%로 추정했더니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의 길이.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K 루트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99%로 추정했는데 얘 표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습니다. 근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99%로 추정했으니까 K까지는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첫 번째, N1만큼 표본을 추출했을 때랑 EN2만큼 표본을 추출했을 때 제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써볼게. 그리고 같은 집단이니까 모 표준 편차도 똑같죠. 이게 L이고 똑같은 신뢰도에서 표준 편차, 표본을 이만큼 추출했다. 얘도 똑같지. 이게 3L이라는 얘기 아니야? 마지막에 N2분의 N1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누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 신뢰도도 알 필요가 없고 모 표준 편차도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럼 루트 N1분의 분모 분자 자리 바꾸죠. 이거 약분하시면 3분의 1 나오면 되겠지. 자, 크로스를 곱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제곱하자. 자,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변 2로 나누면 이거 18분의 1 나오겠지. 자,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놈의 역수니까 한 번 더 뒤집으시면 되겠죠. 18. 5번. 이게 참 수업 시간이 좀 짧은 편이라서 확통이 그래도 당신들을 믿고 그냥 뭐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번 할 수 있겠고. 뭐 특별해 보이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63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635번.